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시 재개발 종류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런 서울시 재개발에 있어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여러가지 현금 청산에 대한 내용들이 제각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보도 내용 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헤드라인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쪼개기 막겠다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권리 산정 기준을 두고 시장 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정부 도심복합사업 현금 청산 완화 방안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현금 청산 제각각 날짜 기준 달라 시장 혼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완화 방안이 나와 있고 이런 현금 청산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이 자체가 제각각이므로 시장의 혼란이 정말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사업 현금 청산 제각각 날짜 기준 달라서 시장이 혼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이 모집 공고를 낸 지난해 9월 23일로 정했다고 발표를 했다. 바로 요게 신통기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개 지역을 발표를 하면서 9월 23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지역은 1월 28일로 기준일로 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죠.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복잡하다라는 점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서울시 안에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민간 일반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신통,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바로 공공주도 3080 플러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민간 재개발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바로 신통기획의 경우는 선정이 된 지역은 9월 23일 작년입니다. 그리고 미선정이 된 지역, 향후 추진이 되는 지역은 바로 1월 28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공재개발 1차 공모 접수를 받았을 때가 9월 21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다. 이게 1차입니다. 1차 공모 접수일이 그렇고 2차의 경우는 12월 30일이다. 작년 12월 30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모 접수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도의 경우는 처음에 이사 대책이라고 해서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왔죠. 2월 4일 이후로 등기를 치면은 싹 다 현금 청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산권 침해의 소지로 인해서 6월 28일로 날짜를 변경을 했죠. 근데 이 6월 28일 날짜가 요번에 또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금 청산에 있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날짜를 보시면은 다 제각각입니다. 한쪽은 정말 완벽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한쪽은 완화 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분 쪼개기 막겠다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권리 산정일 두고 시장 혼란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여기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따로 정한 날 다음 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바로 딱 중간입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구역 지정이 고시되기 전 바로 이 중간 사이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그 다음에 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은 여기 중간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 재개발의 경우 도정법의 영향을 받는 정비 사업입니다. 이 도정법에 의하면은 바로 기본계획 수립, 권리 산정 기준일,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 자체만 봤을 때 업계 관계자들이 대부분 서울시가 지금 법에 없는 권한을 지금 행사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갔을 때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도심복합사업 현금 청산 완화 방안 검토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 바로 3080 플러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80 플러스에서는 바로 완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 내용 보시면 6월 29일 이후로 등기를 치면 무조건 현금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영훈 국토부 장관이 선의의 피해자 발생 구제 방안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요번 완화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현금 청산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청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완화 방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서울시 자체만 봤을 때 이런 신속통합 그대로 끌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서울시에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변경을 할까요? 답을 말씀을 드리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선정지역, 미선정지역, 향후 추진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선정지역은 지금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미선정지역은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지역도 지금 1월 28일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미선정지역 요거까지는 그대로 갈 수가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진이 되는 지역 요게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바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선정이 된 지역의 경우는 81개 지역입니다. 81개 지역. 앞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가 있는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향후 추진이 되는 지역, 어떤 지역이 공모 접수가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서울시 전 지역에 지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접수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이런 권리산정 기준일이 제각각에 따라서 시장에 혼란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신속통합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향후 추진이 되는 지역의 경우는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향후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시장의 흐름 잘 판단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